캐논 V1의 가장 큰 특장점이 1.4인치 센서가 들어간 겁니다. 우선 센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캐논 R8의 경우는 가장 표준인 35mm 풀프레임 센서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 센서 크기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리코 GR의 경우는 APS-C 크롭 센서입니다. 크롭 센서의 예로는 캐논 R7, 캐논 R10, 캐논 R50 등이 있고 후지필름 대부분 카메라들이 APS-C 센서입니다. 이 V1은 APS-C 센서보다는 작은 1.4인치 센서입니다. 이 리코 GR의 경우는 이 작은 바디에 APS-C 센서라는 큰 센서가 들어간 걸 보면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4인치보다 작은 1인치 센서인 캐논 파워샵 V10이 있습니다. 참고로 DJI의 오즈모 포켓 3도 1인치 센서입니다. 그 외 1인치 센서로 소니 GV1, GV1M2, 캐논의 G7X 마크 3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치보다 작은 이런 액션캠과 일반적인 휴대폰이 1인치보다 작은 센서를 가졌습니다. 센서의 크기가 중요한 이유가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빛을 담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야간에 저조도 환경에서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센서 크기 외에도 그 외 렌즈의 밝기 등에 따라서도 성능이 달라집니다. 1인치보다 작은 센서를 가진 기기들도 주간에는 모두 다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야간에 얼마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캐논 V1의 야간 저도도 상황일 때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번엔 V1의 휴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성을 따질 때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카메라 가방에 넣어야 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V1의 경우는 사이즈가 살짝 큰 편이고 두께감도 살짝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V1의 경우는 자리 배치를 세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 가방에 넣는 부류가 됩니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 저는 리코 GR이라고 봅니다. 리코 GR보다 작은 이 카메라들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의 크기 차이는 많이 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머니에 휴대할 수 없고 카메라 가방을 꼭 챙겨야 되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 한번 주머니에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리코의 경우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V1을 바지 주머니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구겨 넣으면 넣어지긴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반면 자켓은 주머니가 크기 때문에 바지보다는 편하게 들어갑니다. GV1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마음에 드는 하각을 가졌습니다. 감각 16mm에서 50mm까지 하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하자면 소니 GV1은 2470mm, 소니 GV1M2는 1850mm입니다. 그에 비해 이 GV1은 1650mm니까 감각에서 좀 더 넓은 하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똑딱이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감각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은 16mm에서 f2.8, 50mm에서 f4.5입니다. 사진에서는 1650mm지만 동영상에서는 17에서 52mm입니다. 브이로그를 촬영하더라도 17mm에서 디지털 IS를 켜고 크롭이 되더라도 나름 감각 하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리개 값이 f2.8에서 4.5이기 때문에 적당한 배경 흐림 효과, bokeh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단 거리는 16mm에서 5cm, 50mm에서 15cm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사진 찍을 때 스텝 줌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줌 렌즈는 원하는 화각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워 줌 렌즈는 화각을 바꿀 때 이 줌 레버를 돌려서 16mm에서 선형적으로 연속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 메뉴 6번째 컨트롤 다이얼링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해서 이 렌즈 앞부분 조절 링을 기본 표준에서 스텝 줌으로 변경을 합니다. 렌즈 안쪽에 있는 스텝 줌을 돌리게 되면 이 아래쪽 부분에 화각이 바로바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 20, 24, 28, 35, 50mm를 선형적이지 않고 바로 단계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사진에만 적용이 됩니다. 장점 세 번째는 스텝 줌링으로 화각을 맞춘 후에 전원을 껐다 켰을 때 다시 그 화각을 기억하고 켜집니다. 스텝 줌링으로 50mm로 맞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전원을 껐다 키면은 다시 50mm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다시 키면은 보는 것처럼 50mm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스텝 줌링을 했을 때는 돌아가지만 이 파워 줌으로 변경한 상태에서는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스텝 줌링으로 50mm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모드로 전환을 한 후 촬영을 하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전원을 껐다 키면은 동영상에서도 50mm를 기억하고 그대로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점 네 번째는 손떨방 기능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기본 렌즈의 광학식 IS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디지털 IS 모드를 함께 켜서 사용했을 때 손떨방 기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액션캠에 비하면 걸어 다닐 때 떨림의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떨방 기능은 바디 내에 물리적으로 IBIS 손떨방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렌즈 자체에 광학식 IS 손떨방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논 V1의 경우는 바디 내 손떨방은 없고 렌즈 내에 광학식 IS 모드와 디지털 IS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디지털 IS 모드는 끄기, 약하게, 강하게 세 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손떨방, 끔. 지금은 V형 카메라의 디지털 IS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끔 상태에서는 양쪽의 나뭇가지를 보면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떨방 약하게. 기본 광학식 렌즈 손떨방이 켜진 상태에서 디지털 IS를 약하게 추가한 경우입니다. 약으로 해도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손떨방 강하게. 디지털 IS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를 올릴수록 화각이 크롭이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디지털 IS를 약하게만 더 추가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점 다섯 번째는 동영상에서 줌인, 줌아웃을 할 때 지금 작동상에서는 렌즈 구동음이 들리는데 실제 결과물에서는 AF 소음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줌인, 줌아웃 할 때 부드럽게 화각이 전환되고 화면이 탁탁 튄다거나 끊김이 별로 없었습니다. 16mm 줌. 손떨방 약하게. 장점 여섯 번째는 내장 ND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필터들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V1에 들어간 ND 필터는 ND8 3스탑 정도의 이런 ND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ND 필터는 밝은 대낮에 노출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렌즈 앞에 선글라스를 씌워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사진보다는 동영상에 이 ND 필터를 간혹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면 될 겁니다. 기타 장점들로는 이 뒷면 원형 부분이 십자키 뿐만 아니라 원형 부분을 돌려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논 R8은 십자키만 되고 이 원형 부분이 돌릴 수가 없는데 지금처럼 돌려서 메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F2.8 앞에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원형 부분을 돌리면 조리개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없는 카메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냉각 팬이 들어간 부분이나 오디오 입력 부분 수음이 잘 됩니다.
넥스트랩 고리가 일반적인 것보다 좀 작게 나왔는데, 기본 구성품으로 목에 거는 넥스트랩이 아닌 손목 스트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목 스트랩도 밑에 거는 V10에 들어가는 손목 스트랩인데, 이 손목 스트랩이 짱짱하고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점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단점을 꼽아 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이 메뉴 기능 중에서 SCM 모드일 때 단점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SCM 메뉴로 선택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화면 터치로 메뉴를 진입하면은 매끄러운 피부 효과와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 그리고 동영상 IS 모드가 있습니다. 피부 보정 효과와 손떨방 메뉴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만약에 매끄러운 피부 효과를 켜고 사용할 때는 손떨방 기능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끄러운 피부 효과를 동영상에 했을 때 단점이었고, 동영상을 다시 사진으로 돌리면은 사진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SCM 메뉴에서 예쁜 피부 효과를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사진을 찍게 되면은 찍고 나서 비지라고 사진 저장되는데 살짝 딜레이가 있습니다. 다시 동영상으로 전환 후 SCM 모드 상태에서 Q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밝기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밝기를 밝은 상태로 선택해서 이거는 노출을 올린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전원을 꼈다가 켜면은 내가 밝기를 올렸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SCM 모드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PSAM 모드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캐논에 14가지 컬러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캐논에는 대표적인 컬러 필터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후지에는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고, 소니의 크리에이티브 룩, 그리고 니콘에서는 이번에 이미지 클라우드 픽처 컨트롤을 통해서 다양한 필터를, 대표적인 필터가 있다면은 캐논에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브이로그 카메라 치고는 사이즈도 살짝 크고 두께도 두꺼워서 포켓용 카메라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문자들의 경우 이 쿨링팬을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처음에 받기 전에는 차라리 이 냉각팬을 빼버리고 좀 더 작고 무게도 가볍게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이 두께 같은 경우는 살짝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 그립감이 오히려 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이 나사홀 위치가 배터리 열고 닫는 부분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한다면은 이런 삼각대와 연결해서 쓸 일이 있을 건데, 삼각대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메모리 카드를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소니의 GV1 M2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옆으로 나사홀을 옮겼기 때문에 이 V1도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단점으로는 보통 다른 브랜드는 출시 이벤트나 정품 이벤트를 바로 해서 추가적인 배터리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재 동영상을 올리는 시점까지 아직 이런 이벤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가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짧은 기간 사용했지만 분명 좋은 카메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취향에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참 만족스러운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이 카메라를 출시한 날에 구매를 못하고 계속 구매 실패를 해서 결국에는 웃돈을 주고 사게 됐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 카메라의 인기가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기에 비해 물량이 딸리는 카메라들이 후지에는 X100 시리즈, 리코에는 GR3, 그리고 DJI의 오즈모 포켓3, 그리고 캐논에는 저는 이 카메라가 꾸준한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캐논 파워샵 V1의 장점과 단점, 애매한 점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